안녕하십니까.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오랜만에 콘텐츠를 또 준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식시장은 1월 5일 대선 이후에 전방위로의 확산세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소위, 그래서 계속 확산이 되던 중에 지난 한 주는 M7 위주의 시장이 조금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또 M7이 좀 빠졌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말 랠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그래프에서 좌측 그래프가 지난 2020년도 이후에 주요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누적의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인데, 미국으로 자그마치 1094빌리언 정도의 자금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유럽, 일본, 신흥국가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로의 자금 유입이 233빌리언 누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꺾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예외주의라고 하는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미국 경기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걸 반영하는 미국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굉장히 센, 여전히 연말까지 그런 흐름이 갈 것 같고, 또 하나는 우측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S&P 500의 1928년도부터 작년까지 월별로 평균 얼마나 주식시장이 올랐더냐라는 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2월, 5월, 9월은 좀 안 좋은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만 10월, 11월, 12월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세가 확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국 경기 워낙 좋고 경기가 굉장히 센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랠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저희는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중요한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가보고자 합니다. 12월 11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고, 그 다음 날 어제죠, 현재 시간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먼저 보시면 헤드라인이 CPI가 2.6에서 2.7로 살짝 떴고요. 코어 CPI가 3.3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먼스온먼스로는 CPI 헤드라인이 0.에서 0.3으로 살짝 떴어요. 그러니까 코어 CPI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큰 변동은 없지만 헤드라인 CPI가 살짝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측 그래프의 CPI 세부 지표를 한번 보시면 음식물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은 양호했고, 조금씩 떴다 빠졌다 이런 그림이 있지만, 요번 발표한 세부 사항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자동차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신차 가격이 전달 0.0%에서 이번에 0.6% 상향 조정이 됐고요.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떴습니다. 지난달에도 2.7% 상승을 했고, 이번 달에도 2.0% 상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자동차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는 없다. 한 번 사면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있다가 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가의 기조적인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하는 평가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의 고무적인 것은 쉘터, 주거비 지수입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미국 물가 상승세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위 CPI 바스켓 내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월간으로 0.2, 0.2, 0.4 갔다가 이번 달에 0.3으로 살짝 하향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OER 같은 경우도 Owners Equivalent Rent라고 해서 집주인의 등가 임대료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PCE 물가를 반영하는 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0.3, 0.3, 0.4 갔다가 이번 달에 0.2로 하향 조정이 된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당초에 내년도에 유일한 어떤 몇 개 안 되는 시장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물가 수준이 아니겠나 하는 뷰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이번 달까지 발표된 수치를 놓고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그렇게 시장을 크게 흔들릴 만한, 물론 12월 것도 봐야 되고 내년 수치를 또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수치로만 놓고 보면 물가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어제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이 세 개를 계산을 해서 FMC가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코어 PCE 물가지수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 중에 생산자 물가지수의 이 선행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생산하는 쪽에서 물가가 반영이 되고, 그 활동이 한 1, 4분기 또는 2, 4분기 있다가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는 물가를 반영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전이가 된다고,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 우려되는
헤드라인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 2.6에서 이번 달 3.0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코어 PPI가 3.5, 3.5 동일했습니다. CPI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그다음에 먼스 코어 PPI를 보면 0.2에서 0.3으로 살짝 떴어요. 근데 그 헤드라인 PPI 먼스를 보면 0.3에서 0.1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그 헤드라인 PPI가 연간으로 2.6에서 3.0으로 조금 큰 폭으로 상향 조정, 반면에 코어 PPI 먼스가 0.에서 0.3. 그러니까 이게 물가 압력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과거 2, 3년 전, 뭐 2022년부터 2023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가가 그 막 9.1% 상승했고, 이런 그 시기에 우리가 체감했던 물가 상승률만큼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 강한 성장세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건 이 물가 상승률이 아주 그 라스트 마일의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목표치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데, 마음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맹목적인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세부 지표를 놓고 보면, 그 헤드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으로 2.6에서 3.5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동성이 큰 뭐 푸드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PC에 산입이 되는 뭐 의료비라든가 포트폴리오 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항공료라든가 이 세 개는 그 파란색 박스에 쳐드린 것처럼 아주 탄력적인 하락 그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이래서 어려운 거긴 한데,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물가에 큰 어떤 그 우려할 만한 패턴은 아니지만, 어쨌건 헤드라인이라든가 그 코어 핵심 분야라든가 물가 지수들이 조금씩 상향 조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조금은 보수적인 견지에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노동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17, 18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올해 마지막 그 통화정책 회의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번에도 베이비컷, 다시 말하면 25bp 인하를 하고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한번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10월 달에 1.9에서 요번 발표된 게 0.8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물론 전달에는 마이너스 2.1이었다가 조금 상승한 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왼쪽 파란색 그래프는 고정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비주엔 셀러리 그로스라고 해서 임금 상승률이 하락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조금씩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물가 압력이 조금씩은 더해진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물가를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그 100% 공격적으로 지르는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 회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지난주 22만 4천 건에서 이번 주 어제 발표된 24만 2천 건 좀 떴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공격적으로 뜬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노동시장이 좀 식고 있는데, 이 식고 있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 회사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 팬데믹 이전 10년 정도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평균을 보면 주간 단위로 한 5만 건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 경기 침체가 오는 수준이 보통 30에서 한 35만 건 정도 있을 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럴 때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인다라고들 해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직 뭐 주간 단위로 좀 뜨긴 했지만 25만 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추세적으로 이 노동시장이 조금 감속을 하고 있다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추세적인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를 보이는 것이 회색으로 보시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이게 지난주에 187만 건 정도에서 188만 6천 건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자, 제가 이 그래프에서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연초부터 제롬 파월이 노동시장이 서서히 감속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노동시장의 냉각은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인슈런스 컷을 그 공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여기서 추가로 더 안 좋아져서 침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완화 정책을 펴서 금리를 다시 말하면 인하시켜줘서 경기를 리바운드하는 연착륙 되게끔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노동시장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다음 주에
17, 18일 날 FMC에서 추가적으로 베이비컷을 올해 들은 이제 세 번째죠. 9월 달에 했고 10월 달인가요? 했고 이제 12월 달인데 여전히 베이비컷 하고 내년도에 속도 조절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에 명분을 제공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은 제가 물가 관련한 거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아직은 물가가 탄력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반면에 미국 경제의 어떤 그 질적인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래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올해 1, 4분기 경제 성장률, 2, 4분기, 3, 4분기 거의 2% 후반 3%를 넘나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4분기 GDP 경제 성장 예상치가 3.3%에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4분기 3.3, 2, 4분기 2.3, 3, 4분기 1.5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는 거하고는 아주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완연하다. 조금 더 질적인 거를 강조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 노동 생산성 분기별로 발표하는 노동 생산성 회색을 보시면 2022년도 상반기 단기 바닥을 찍고 아주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의 질적 성장이 아주 완연하다는 얘기예요. 경제학자로서 저는 굉장히 그 생산성이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한 2년 됐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뭐 광풍을 몰아치면서 경제의 구조, 체질을 아예 바꾸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덕분에 경제가 질적 성장을 하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관련한 투자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지금 생산성 지표 발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달리 표현하면 같은 제품을 10개를 생산하는데 훨씬 더 싼 비용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생산성 하나가 이 한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단견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 완연하고 생산성을 비롯한 질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거를 또 다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파란색을 보이시는 NFIB 비즈니스 옵티미즘 인덱스라고 해서 중소기업 낙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제를 주로 끌어가고 주된 경제 활동을 하는 민간 부분이라는 게 대기업, 그 다음 중형급 기업, 그 다음에 소기업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를 비롯한. 그런데 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기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는 NFIB 지수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 자체가 이 경제의 어떤 밑단까지도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질적 성장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소기업 낙관지수 이번에 발표한 거에 세부 사항을 오른편에 놓고 보니까 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고용부터 자본 지출부터 재고, 뭐 경제 개선세, 세일즈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뭐 잡 오프닝, 고용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증가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먼스로 다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물가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이고 그게 경제에 아주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미국 경제를 단견적으로 딱 설명을 좀 드리면 경제 성장이 너무 탄탄하고 성장세가 빠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FMC 다음 주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25bp 인하를 하고 내년도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MC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펴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집행기관입니다. 지난 30개월 동안 고금리를 유지한 이후에 그 한 2년 만에 9월 달에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잖아요. FMC라고 하는 곳이 한 달 떨어뜨렸다가 그 다음 달 뭐 동결 내지는 다시 올리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FMC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FMC가 이제 그런 신뢰도나 일관성 때문에 시장하고의 그 포워드 가이던스, 미리미리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몇 년 전부터 추가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30개월 만에 인하 사이클을 개시한 FMC가 당분간 과거 경험으로 놓고 보면 최소한 3회차 정도는 연달아서 뭐 인상 사이클이든 인하 사이클의 스텝을 밟습니다. 그 이후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노동시장도 살펴봤고 그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을 한꺼번에 같이 감안을 한다고 하면 12월 달에 베이비 스텝, 다시 말하면 25bp 인하를 할 것 같고요. 덕분에 자본시장은 또 상승 탄력을 얻겠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카고
그 선물거래소의 페드와치를 보통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FOMC가 인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 어제 현재로 미국 전문가들이 지금 다음 주 베이비컷 25bp 인하를 98% 확률로 점치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확정적으로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자본시장은 그에 또 화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히 거시지표를 좀 살펴봤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저희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작년부터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걸로 확정적으로 예상을 한 바가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야 미국 경제는 탄탄해지고 또는 이걸 반영하는 자본시장이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음 기회에 또 다루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공약 내걸고 있는 정책의 주요한 몇 개를 꼽아보면 관세 부과, 불법의 이민자들 뭐 출국 조치시키겠다라든가 미국 고립주의를 더 심화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물가라든가 경제 성장률에 어느 정도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내년도에 또 한번 여러분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요. 당장은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2기 입각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기간 동안까지는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뭐 유동성, 미국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문제, 미국의 질적 성장률이 질적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또 물가 압력이 조금씩 다시 리바운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 또 가장 중요하게는 FOMC가 다음 주에 25bp 인하를 함으로써 완화 정책을 펼쳐줄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적어도 1월 20일 내년 1월까지 입각하는 시기까지는 주식시장은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또 다음 기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